어제 표준원가 계산 조금 하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원가 차이 분석을 못 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다시 볼 거니까 연결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원가 절차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차이 분석인데 그 차이 분석을 암기가 아닌 정말 이해해서 풀려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절차, 특히 이제 표준원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부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이해를. 자, 표준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설명해 드렸어요. 성과 평가를 하려고 수량에 대해서 평가받는 사람하고 가격 평가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쪼갠다라고 말씀드렸고, 재료비, 노무비, 변동제조 간접비 요걸 묶어서 변동제조 원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고정제조 간접비. 자, 얘네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성격이 엄청 다 다르다는 거죠. 얘네들은 한 개당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표준도 하나당 얼마라는 표준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사실 안 그렇죠. 고정비는 총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당 고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재료는 2kg이고 25원에 사올 거야. 그러면 한 개당 표준 원재료는 50이 되는 거고요. 요거 용어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표준원가가 아니고 얘가 표준원가라는 거. 얘는 표준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뒤에 관리역의 책임회계 제도도 볼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매출 쪽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요. 용어가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자, 노무비 3시간. 당연히 노무비에 대해서 수량은 바로 노동시간이 될 테니까 3시간이 되고, 시간당 얼마 줄 건데 5원 줄 거야. 그래서 한 개당 노무비는 15원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있잖아요. 사실 몰라도 돼. 그냥 책에서 노동시간 하면 되겠구나 몰라도 되거든요.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얘는 노동시간을 많이 써. 결국에 세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이걸 쓰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자, 제조간접비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집약적인 생산 환경을 가정해서 그냥 갖다 쓰는 개념이에요. 그냥. 요거는 주의해야지. 얘는 실제 시간당 5원을 주겠다는 개념이고, 얘는 시간당 시급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회사는, 우리 공장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써. 이 개념은 뭐냐면 작업자가 1시간 일했을 때 전기료, 수도료 등등등 수많은 변동제조 간접비가 얼마 정도면 되냐, 그 개념이라고.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표준임률, 표준 배부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3원씩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개당 변동 제조 간접비는 9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 한 개당 얼마라는 게 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한 개당 얼마가 말이 안 돼요. 자, 우리 회사에 올해 연초에 예측을 해보니까 총 고정비가 9,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정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표준은 얼마에 9,000원이라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개당 표준 원가가 얼마냐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거지로 또. 그래? 그럼 이 9,000원 가지고 몇 개 생산하는지 또 가정해야 된다고. 물론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 회사는 1,500개 생산할 것 같대요. 1,500개. 요거는 다 연초에 예측한 거죠. 앞으로 몇 개 생산할지는 모른다고. 미리 예측을 한 거라고. 그러면 한 개당 고정비를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6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당 80원이구나. 이걸 연초에 설정한다고. 연초에. 근데 여기가 비었으니까 요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당 얼마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0개 생산하는데 총 하나당 3시간 들어가니까, 자, 이 기준주업도를 노동시간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면 몇 시간? 450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9,000원을 45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배분율 2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표준원가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거 해석하는 게. 사실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려면 얘를 작성해야 돼요. 요거를.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끝. 두 번째 단계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 배부죠. 표준 배부는 뭐였어요? 자, 이제 원가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막 생산한다라는 거죠. 원가 계산해야 돼.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원가를 이렇게 결정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원가 계산한다는 개념이 바로 표준 배부 얘기예요. 만약에 회사가 실제 1000개를 생산했어. 당연히 기준조업도는 1500개지만 1500개 생산하지 않아요.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만? 이건 뒤에 관리할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회사에서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 요거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 요거는 이미 연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산. 자, 예산은 바로 뭐예요? 몇 개 생산해야 되지? 이런 게 예산이잖아요. 얼마가 필요하지? 그러면 예산의 출발점이 뭘 것 같아? 자, 회사는 조직이 영업부서도 있고 생산팀도 있고 관리팀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 결정하는 부서는 어딜 것 같아? 바로 영업팀이라고. 우리 지금 생산팀 보잖아요. 생산은 영업의 하위팀이에요. 뭐 생산 영업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의 출발점은 바로 수요 예측이에요. 수요 예측. 자, 예를 들어서 영업팀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는 죽었다 깨는 1000개 이상 못 팔아. 자, 1000개밖에 못 판다라고 하면 생산은 몇 개 생산해야 돼요? 1000개 생산해야 돼? 1500개 생산해야 돼? 1000개만 생산해야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기준주 없다고 실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그냥 표준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업도의 개념이고 실제 생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1000개를 생산했어요. 표준 배부해야죠. 표준 배부된 금액은 얼마일까? 자, 재료비는 실제 1000개 한 개당 2kg에 25원이니까 5만원만큼 표준 배부가 되어 있을 테고, 농업인은 1000개 3시간에 5원씩 해서 15,000원. 변동제조 간접비는 1000개 3시간 3원에서 9,000원이 되고요. 고정제조 간접비는 1000개 3시간 2원에서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표준 배부된 금액은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한 개당 표준 원가가 80원이고 1000개 생산했으니까 당연히 이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8만원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표준 원가 계산의 원가 계산의 이름은 요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표준 배부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연말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회사가 기중에 하는 걸로 다 끝난다고, 이제. 자, 표준 원가 계산은 어때? 그러다 보니까 기중에는 실제 원가라는 걸 하는 관심이 없어. 왜? 그냥 생산하면 표준 원가만 곱하면 원가는 끝나는데 뭐. 연말에 드디어 실제 원가를 집계를 하죠. 그쵸? 자, 드디어 이제 실제 원가를 집계를 합니다. 당연히 실제 원가는
몇 개에 대한 실제 원가일까? 당연히 1000개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집계해 보니까 재료는 2300kg을 썼고요. 한 개당 킬로그램당 26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59,800원이고 노무비는 2,800시간을 일했고요. 시간당 6원을 줬대. 그래서 16,800원. 변동제조간접비는 8,000원 발생이 됐고 고정비는 7,000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의문점. 뭔가 눈에 거슬리죠? 뭐가 거슬려? 아, 얘네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얘는 안 합니까? 별로 안 거슬렸어요? 괜찮았어요? 거슬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다시 처음으로. 사실 이 제조간접비는 얘하고 관련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전기료가, 수도료가, 간접재료비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갖다가 쓴 거라고. 노동 집약적인 생산 환경이니까 그냥 노동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걸로 해서 작성하자 쓴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요거는 실제 원가죠.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8,000원은 회사가 당해 연도에 실제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간접재료 등등 다 합한 금액이라고. 근데 저는 거슬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얘는 몇 시간으로 해야 돼? 한다라고 하면 2,800시간에 곱하면 되죠. 그쵸? 해도 돼. 해도 된다고. 해도 되는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발생한 그냥 총액이 중요한 거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중요하지 사실. 얘네들은 명확히 결정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얘는 왜 요거 쪼개는 게 중요하지 않는 그 이유는 좀 더 차이 분석할 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얘는 쪼개지 않는다고. 제조간접비는 애초에 요거부터 그냥 가정하에 써놓은 거예요. 제조간접비는 노동시간과 100% 관련이 없어. 그냥 써놓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생액은 당해 발생한 실제 총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만 써놓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 번 더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원가 집계했으면 그 다음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원가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가 차이는 재료비는 9,800원만큼 불리한 차이. 자, 가끔 이것도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죠. 실제, 표준. 요게 크면 무조건 불리죠. 그쵸? 불리한 차이. 농업비는 어때요? 1,800원의 불리한 차이. 변동제조간접비는 오히려 줄었네. 1,000원의 유리한 차이. 고정제조간접비는 1,000원의 불리한 차이. 자, 여기까지 절차는 정상원가 계산에서의 배부차이 절차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요거 물어보지는 않아. 이미 다 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예요? 우리 정상원가 계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차이 분석. 이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차이 분석. 그러니까 차이 분석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 표준 설정할 때 요거랑 요거 나눴던 이유가 차이 분석 때문에 나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제 1000단위 생산했을 때 표준대로 썼었더라면 2000kg만 써야 돼. 더 많이 쓴 거죠. 요거는 현장 작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많이 썼으니까 25원에 사오기로 했어.
더 많이 사왔네. 요거는 구매 담당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요거 쪼개자라는 게 바로 원가 차이 분석. 노무비도 3000시간 쓰면 되는데 덜 썼네. 2800으로. 요거 하나 하고 5원 주기로 했는데 6원 줬어요. 쪼개자. 원가 차이 분석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일단은 얘네들은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 얘는 없잖아요. 그쵸?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항상 모든 문제는 제조 관제법에 있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 하지만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건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요게 기본이니까 어떻게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쪼갤까? 가격에 대한 차이하고 수량에 대한 차이하고 재료비만 먼저 볼게요. 재료비만. 자, 여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깨끗이 한번 써볼게요. 깨끗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실제 원가를 쓰고요. 여기를 표준 배부액을 써볼게요. 표준 배부액을. 자, 실제 원가는 2300kg에 26원에서 59,800원이고요. 표준 배부액은 1000개고 한 개당 몇 킬로그램씩? 2kg씩 킬로그램당 25원에서 5만원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차이가 얼마가 돼요? 9,800원의 불리한 차이죠. 그쵸? 근데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수량 요게 달라진 차이 하나 하고요. 금액이 달라진 차이 두 개 섞여 있더라. 자, 그리고 자, 요 차이를 쪼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2300kg이 바로 뭐예요? 실제 사용한 원재료 수량이죠. 그래서 actual quantity라 그래. 용어 잘 하시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럴까? actual price라고 그러지. 됐어요? 자, 요거는 그렇게 설명드려도 또 질문하신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2300kg이 실제 1000개를 생산할 때 들어갔던 수량이죠. 그쵸? 자, 그러면 실제 1000개를 생산했다면 몇 개만 들어가야 돼? 2000kg만 들어가야죠. 요거를 SQ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달라 또. 왜 달라요? 얘는 한 개당 표준 수량이죠. 한 개당. 자, 차이 분석할 때 SQ는 바로 뭐예요? 한 개당 표준 수량이 아니고 실제 생산량에 대한 표준 수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에요. 결국에 좀 풀어보면 실제 산출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수량이라고. 이게 SQ라고 그래서 기준점도 1500개 넣으면 안 돼요. 왜? 아니 얘가 1000개에 대한 원가니까 1000개에 대한 표준 원가랑 비교해야지. 이해되세요? 또 하나, 우리 정상 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 어떻게 써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있잖아. 그쵸? 그럼 표준 배부는 표준 원가 곱하기 실제 생산량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S다 보니까 자꾸 이게 예산으로 착각하시. 예산은 아니에요. 실제 산출량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 SP니까 이렇게 딱 맞춰놨네 이제.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가운데다가 요것만 집어넣으면 돼. 요것만. AQ 곱하기 SP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요 개념은 바로 뭐냐면 2300kg을 25원의 표준 단가에 사왔더라면 요 개념이라고. 그러면 57,5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9,800원의 불리한 차이는 다시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300원의 불리한 차이, 그 다음에 7,500원의 불리한 차이. 이 차이는 왜 발생이 됐을까? 이 차이는 수량은 동일한데 가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가격 차이라고 그러고요. 이 차이는 단가는 동일한데 수량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수량 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가 차이 분석 틀이에요. 문제는 요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가끔 어떤 교재들은 AQ, AP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요. AP, AQ, SP, AQ, SP, SQ로 쓴 책도 있어. 금액은 똑같겠지? 요건 바꾼 거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뒤에 이제 책임에게 이제 관리에게 보면 더 나뭇가지처럼 분석을 몇 개 더 한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아예 암기해버리라고, 처음에 힘들면. 암기 뭐 쉽죠? AAA, SSS, QP, QP, QP. 이렇게라도. 그래서 이 숫자만 찾아내면 답은 나와. 이거 물어보는 거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요것만 암기하면 돼. 그리고 얘만 조심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암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답인데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 해석을. 자, 이 원가 차이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 이게 답이에요. 요거는 이해도끼 써드리는 거고. 자, X축을 수량이다라고 하고요. Y축을 가격이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1000단위를 생산했을 때 표준대로 들어갔었다라면 원가는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요게 SQ, SP니까 2000kg에 25원. 요만큼만 들어가야죠. 실제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AQ 2300kg이 들어갔고요. AP 26원에 사왔대요. 그러면 결국에 요만큼 B급신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얘가 뭐가 돼요? 9,800원의 불리한 차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가격에 대한 차이, 수량에 대한 차이를 분석을 해놨는데 이 차이를 그래프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수량에 대한 차이다라고 하면 가격은 표준 가격이고 수량이 달라진 차이죠. 그래서 수량 차이는 요게 바로 수량 차이라고. 가격 차이는 수량은 표준을 유지하고요. 요거에 대한 차이겠죠. 그래서 가격 차이는
요게 바로 가격 차이입니다. 이상하죠? 차이가 하나가 더 있어. 요건 바로 뭐냐면 가격하고요 수량이 혼합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회사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아니 세 가지 차이인데 우리는 왜 두 가지로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가격 차이라고 그러고 얘만 수량 차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만약에 순수한 가격 차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은 수량은 SQ를 유지해야지. 그 다음에 AP-SP가 순수한 가격에 대한 차이 아니에요? 그쵸? 이 한번 계산해보라.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정리해보니까 AQ 곱하기 AP-SP라고 얘를 정리해보면 그쵸? 기준이 바로 뭐예요? SQ가 아니고 AQ로 해버렸거든. 그게 이 블록하고 똑같잖아. AQ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차이. 됐어요? 그러면 왜 얘를 여기 집어넣었을까? 자, 그 이유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은 100% 통제하기 힘들다고 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25원에 사고 싶어도 상대방이 안 팔면 어떡할 거야? 통제하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내 통제할 수가 있지. 100%. 그래서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순수하게 놔두고 얘는 섞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미리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죠? 보니까 어렵다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니까 좀 실망한 눈빛인데. 그래서 좀 더 하려고. 여러분들 재미없을까봐 좀 더 할 겁니다. 자, 재료는 다른 원가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특이한 게 하나, 특색이 하나 있어요. 재료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제조 원가 중에서 원재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재고 자산. 그렇죠? 원재료는 기초 재고 자산이 있거든. 농업하고 경비가 재고가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 존재하다 보니까 재고 자산 때문에 하나를 더 해야 돼. 하나를.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회사는 지금 1000개를 생산한 거예요. 1000개를 생산할 때 원재료를 얼마 썼어요? 2300kg 쓴 거죠. 그러면 자, 구매 담당자가 정확하게 2300kg을 구입했을까? 현실적으로? 안 그렇죠. 뭐 막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생산을 1000개 했을 뿐이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원재료 구입량을 보니까 요게 이제 원재료 계정, 원재료 창고다라고 하면 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다. 기초는 없었고요. 사용을 지금 몇 개 한 거예요? 2300kg을 한 거죠. 사용을. 근데 사실 원재료 구입량은 3000kg을 구입을 한 거예요. 3000kg을.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26원에 구입한 거죠. 그러면 2300kg을 썼으니 기말에 원재료는 얼마큼 남아요? 700kg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가격에 대한 차이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매
담당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구매 담당자는 25원에 구입해야 되는데 26원에 구입했어. 그러면 그 차이를 계산할 때 얘로 하는 게 맞을까? 얘로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매 담당자가 비싸게 주고 사왔어. 너 비싸게 주고 사온 만큼 감봉 처리할 거야. 그러면 계산할 때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어려우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 만약에 하나도 안 썼다라고 할게. 이걸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차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구매 담당자는 쓴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뭐예요? 25원에 얼마 사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차이를 계산할 때 뭘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3,000kg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격 차이 계산할 때 수량을 뭘로 했어요? 얘로 했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격 차이를 사용량으로 하지 말고 구입량으로 하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구입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구입량은 AQ 다시라고 그럴까? 구입량 곱하기 AP AQ 다시 곱하기 SP 하니까 실제 구입량 3,000kg 곱하기 26원 78,000원. 자, 3,000kg의 표준 단가인 25원 75,000원 해서 차이가 얼마예요? 3,000원만큼 불리한 차이죠. 그러면 아까 얘도 가격 차이, 얘도 가격 차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입 가격 차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두 가지라고. 어떻게? 사용량으로 계산한 그냥 가격 차이가 있고요. 구입량으로 계산한 구입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재료비 끝난 거예요. 할만하죠? 이해하면 별거 아니라니까. 예. 근데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고 요거.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다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 거에서 영어로 쓰다 보니까. 영어는 똑같이 둘 다. 얘도 스탠다드 퀀티티, 얘 스탠다드 퀀티티 똑같다고. 근데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죠, 해석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다 우리 맞는 용어로 바꾸고 싶은데 저만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써놔도 자꾸 이제 강제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부문하고 공정은 똑같다. 배부 기준 원가동은 똑같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됐어요? 이제 농무비. 요거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아. 특히 농무비는 되게 쉬워. 어려운 거는 제조 간접비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이해했으면 괜찮습니다. 농무비 할게요. 농무비는 이제 우리 기본 틀을 봤으니까 암기 테스트, 혹시 모르니까 암기 테스트 딱 그려놓고 A를 3개 딱 쓰고 그 다음에 S를 3개 딱 쓰고 뭐 요 정도는 해야 되겠죠, 최소한. 얼마나 쉬워. 끝났죠. 자, 1000개 생산했을 때 표준 원가를 따랐더라면 얼마가 배부가 돼요? 3시간에 5원씩 15,000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실제 몇 시간 일했다고 그랬어요?
2800시간을 일을 했고 6원 줬습니다. 그래서 16,800. 여기는 2800시간에 표준 단가 5원 해서 14,000원. 다 끝났네. 그럼 차이를 구분해 보니까 요거하고 요게 되더라. 그래서 2,800원만큼 불리한 차이, 1,000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되죠.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노동 시간은 동일한데 임률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임률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결국에는 이 임률이 노동 시간에 대한 가격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라고 하면 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임률 차이를 많이 써. 근데 요거는 무슨 차이예요? 임률은 동일하고 시간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수량 차이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능률 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수량 차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노동 시간에 대한 차이니까. 이게 바로 노무비 차이 분석. 이게 다예요. 노무비는. 자, 이제 드디어 제조간접비. 요거는 어려워요. 일단 어렵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제조간접비가 엄청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또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일단 되게 많다. 항목이. 제일 중요한 건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가 있더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SQ, 수량 표준을 어거지로 갖다 썼다. 뭘로 갖다 썼어요? 노동 시간을 갖다 쓴 거예요. 일단 그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변동비, 고정비 두 개로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해야 됩니다. 나눠서.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 요거는 자, 여기는 SQ, SP죠. 얘도 SQ, SP예요. 여기는 뭐가 돼 그러면? AQ, AP. 당연히 표준하고 실제하고 비교하는 거죠. 요건 똑같아. 요거는 표준 실제입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참고서도 뭐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교재들을 보면 재밌어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라고 써 있어. 이렇게 안 써 있고 얘도 그냥 실제라고 써 있거든. 그럼 왜 실제라고 써놨을까? 이렇게 쓰면 틀릴까? 또 실제라고 쓰면 틀릴까?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 지워버렸네. 아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Q와 P로 구분했어요? 그냥 썼어요? 그냥 썼잖아. 왜 그냥 썼어요? 이 제조간접비라는 건 항목이 많고 실제 노동시간 관련이 없어요. 그냥 총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를 쓰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책에 실제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른 의미, 그 의미가 아니라고. 근데 원래는 실제라고 쓰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왜? 우리는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왜 구분하지 않아도 됐을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이 금액이 중요한 거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없다고 해도 차이는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 고정, 조정비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의미가 없어. 또 차이 분석 보면 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인지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할까요?
자, 1000개. 2kg이 아니죠. 얘는 3시간에 3원씩에서 9,000원. 그렇죠? 얘는 1000개. 3시간이 2원에서 6,000원. 자, 표준 배분은 끝났고. 자, 실제 발생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는 8,000원. 얘는 7,000원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굳이 할 거야. 자, 한다라고 하면 AQ가 몇 시간일까요? 굳이 한다라고 하면 2,800시간이지 뭐. 우리는 제조관비 수량비는 뭘 갖다 쓴 거예요? 노동시간을 갖다 썼기 때문에 실제 노동시간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그럼 여기 AQ 곱하기 SP가 오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없다라고 할게. 얘가 왜 쓸데없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자, AQ는 몇 시간이에요? 2,800시간이죠. SP는 얼마? 3원 해서 8,400원. 얘 구분 안 해도 차이는 계산할 수 있다고. 그렇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400원만큼 유리분리. 작아졌으니까 유리한 차이지. 그렇죠? 요건 얼마예요? 600원만큼 유리한 차이죠. 됐어요? 요거 칸 왜 안 쳤냐면 지저분할까봐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의미를. 자, 아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수량 차이, 농업비는 임률, 능률,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았죠. 이쪽은 가격에 대한 차이고 얘는 뭐 수량에 대한 차이였다고. 그러면 얘도 만약에 전기료다라고 하면 요거는 전기료에 대한 가격 차이고 얘는 전력에 대한 수량 차이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자, 이 400원 안에 가격에 대한 부분하고요, 수량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는 의미가 없는 차이예요. 변동제조간접비는. 자, 좀 어렵잖아요. 좀. 요거는 사실 몰라도 괜찮은데 우리는 또 모르면 또 잠도 안 오잖아요. 잠편이 잘 와요? 그럼 좋고. 그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얘는 차이가 아니고 얘기 다 섞여 있을까? 자, 다시 여기 와서 표준 설정을 또 어떻게 했어요? 자, 변동제조간접비만 보면, 자, 변동제조간접비를 전기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기료의 표준 설정을 또 어떻게 했어요? 노동시간, 작업자가 1시간 일할 때 3원씩만 쓰면 되는 거야.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실제 전기료를 얼마 쓴 거예요? 8,000원 쓴 거죠? 그러면 8,000원의 평가 대상이 되는 표준은 실제 작업자가 일한 2,800시간에 대해서 3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3,000시간에 대한 3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사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담당자한테. 당신은 일단 작업자가 1시간 일할 때 3원씩만 써야 돼. 그렇죠? 그러면 실제 발생한 8,000원하고 비교를 하는 대상이 얘예요. 얘지에 실제 작업자 2,800시간 일했거든. 여기 3원씩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지만 실제 얘하고 평가하는 건 얘다 그런 얘기예요. 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를 가격이나 수량 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소비 차이라 그래요. 소비 차이. 그 용어가 다르다고. 이 소비 차이는 요 개념이 아니에요. 요 개념이 아니라고. 즉 얘하고 평가하는 대상은 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가만 살펴보니까 뭐에 대한 차이예요? 배부율은 동일하고 결국 3000시간하고 2800시간에 대한 차이죠. 누구에 대한 차이예요? 노동 작업자에 대한 차이라고. 요거랑 똑같지 뭐. 3000시간하고 2800시간 된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이지 정규로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얘랑 똑같지 결국에. 뭐만 달라? 배부율만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능률 차이라 그래. 얘랑 똑같은 거라고. 결국에 제조간접비, 수량비를 노동시간으로 썼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 차이는 제조간접비하고 무관하고요. 그냥 노동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좀 헷갈리니까 다시 지울게요.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뭐 좀 어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얘는 받고.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만 좀 알고 있자고. 얘랑 평가하는 건 바로 뭐다? 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차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 차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자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고정제조간접비 볼게요. 자, 지금 차이가 얼마예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0원만큼 유리분리? 유리분리? 분리지 분리. 표준보다 많이 썼으니까. 그쵸? 다시 여기 연초에 사장님이 고정비 담당자한테 얼마만 쓰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9,000원 쓰라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실제 7,000원 썼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즉 뭐예요? 얘랑 비교하면 안 돼. 또 뭐랑 비교해야 돼요? 얘랑 비교해야지. 얘랑 9,000원하고. 그래서 9,000원이 바로 뭐예요? 예산. 이제 딱 채워놨네. 얘랑 비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랑.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얼마? 차이가 2,000원만큼 유리한 차이 잘했죠? 그쵸? 얘를 뭐라고 그럴까? 이름을 똑같지. 소비 차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발생액하고 예산하고 비교한 거죠. 그래서 소비 차이라고도 하고 예산 차이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얘는 또 뭘까? 얘도 봐야지 또 한번 그럼. 자, 일단은 3,000원만큼 불리한 차이죠. 불리한 차이. 이 차이는 왜 발생이 됐을까? 이 차이는. 자, 연초에 9,000원 가지고 우리는 몇 개 생산할 걸로 예측을 했어요? 1,500개 생산할 걸로 예측을 한 거죠. 그쵸? 곱하기 3시간에 2원 한 거라고. 1,500개를 생산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몇 개 생산했어요? 1,000개 생산했죠? 그쵸? 그러면 그 생산 작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1000개밖에 안 팔리는데 1500개 개파라고 그래서 1500개 생산할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개밖에 못 팔리면 당연히 1000개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요거는 현장 작업자의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얘도. 아니, 1000개밖에 못 팔면 당연히 1000개를 생산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가 대상은 바로 뭐다? 요게 평가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 아, 조업도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요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조업도 차이. 얼마가 나왔어요? 3,0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나왔다고. 그러면 조업도 차이는 어느 경우에 불리한 차이가 나올까요? 기준 조업도보다 적게 생산하면 불리한 차이가 나오죠. 그쵸? 분리를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업도 차이가 유리한 차이가 나오게 하려면 기준 조업도보다 많이 생산하면 되죠. 유리한 차이를 위해서. 페이지 324페이지 보세요. 제일 한 개점 하단에 방가로 5번. 자, 우리 표준원가 계산의 단점 중에 하나가 5번 볼게요. 불필요한 재고 증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한 조업도 차이를 위해서 기준 조업도보다 과도한 생산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죠? 조업도 차이가 유리한 차이가 나오게 하려면 기준 조업도보다 많이 생산하면 돼요. 자, 이제 항고비는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요거. 즉, 제조간접비는 변동비, 고정비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소비 능률, 소비 조업도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조금 더 봐야 돼요. 조금 더 보고 쉬도록 할게요. 마무리는 져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차이 개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소비 능률, 소비 조업도. 요거 네 개입니다. 요거를 사분법. 네 개로 분석한다라고 사분법이라고 그래요. 뭐도 있어요. 3분법, 2분법, 1분법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시험에 3분법, 2분법, 1분법 내기 쉽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 내면은 누가 맞추겠어? 이것도 지금 벅찬데.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사실 저희는 시험에 뭐 나올지 알아요. 다 나올 수밖에 없어. 딱 보면. 또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우리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 표준원가 계산이 무지하게 어려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내가 출제원이라면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야지. 자존심 있는데. 그쵸? 냈는데.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맞춰. 출제위원은 의무가 하나 있어. 의무.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1분 합격을 시켜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어려운 파트에서 어렵게 내버리면 변별력이 없어. 머리가 아파져요. 그때는. 머리 아프다고. 어떻게 문제 내겠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 대신 어떻게? 쉽게 냅니다. 어디에서 어렵게 낼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만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엄청 어렵게 낸다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 쉬운 건 대충 봐. 어려운 건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반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건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게 합격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맞춰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선배들 보면 어려운 거 되게 잘 알아. 근데 시험은 가끔 떨어져. 왜? 쉬운 거에 실수를 하거든. 어려운 거는 어렵게 낼 수도 없고, 만약에 어려운 걸 어렵게 내잖아요. 웃으면 돼. 그냥 웃으면 돼. 그러면 옆에 시험 보는 친구는 긴장할 거야. 쟤는 웃고 있네. 어려운데 어차피 다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려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어려운데 하나 제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3분법은 좀 알고 있으라고. 왜? 너무 쉬우니까. 3분법은. 자, 3분법은 뭘까 그럼? 4개를 3개로 줄이는 거죠. 답 딱 나왔네. 뭘 합하면 돼? 요거 합하면 되는 거지. 그쵸? 요걸 어떻게 합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실제 발생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15,000원이구나. 2개 합하니까. 2개 합하자, 2개.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17,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 2,400원 유리를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소비 차이라고 하죠. 근데 주의사항. 얘는 변동비 소비 차이, 얘는 고정비 소비 차이, 얘는 전체 소비 차이가 돼요. 자, 왜 3분법은 기억에 있으면 좋겠냐면 일단 어렵지 않고 문제 헷갈릴 수가 있어. 만약에 제조관제비 소비 차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3개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몇 개? 변동비 하나만의 소비 차이, 고정비 하나만의 소비 차이, 전체 소비 차이.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소비 차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3분법이라고. 됐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몇 개 이제? 하나, 둘, 셋. 이게 3분법이에요. 요것까지만이라도 기억해 두자고. 요까지만이라도. 자, 2분법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설명은. 2분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깨끗이 지워보면. 자, 일단은 얘는 어때요? 합한 금액 15,000원이 전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죠. 그쵸? 얘가 예산이죠. 자, 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동비는 거의 하나당 예산이에요. 하나당.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얘도 예산이라 그래. 얘는 관리액에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얘도 1000개에 대한 예산은 똑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끼리 묶어보자라는 거예요. 예산끼리. 그러면 얘하고 더하면 18,000원 해서 3,000원 유리. 요게 전체 예산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 차이 하나, 조업도 이게 2분법이라고. 2분법. 그럼 예산 차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고정비에 대한 예산 차이가 있고요. 전체 예산 차이가 있어요. 책에 또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1분법. 1분법은 다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얘 2개 더하고 얘 2개 더하자. 이게 바로 1분법. 우리는 차이 금액이 없잖아요. 얘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천재인데. 정상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 뿌리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얘가 배부 차이라고. 실제 발생액, 표준 배부액. 여기 1분법. 자, 일단 제조관제비는 4, 3, 2, 1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4분법이 기본이고 3분법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 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차이 조정 뭘로 할 거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할 거니까 우리끼리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적어놓은 분 계시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라고. 이걸 이해하면 관리가 더 쉬워져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